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좋은 사람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의의 가면을 쓴 채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착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회적 프로그래밍이 당신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쏟게 만드는지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 1%의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비밀이지만 나머지 99%는 이 무의미한 추구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착각의 실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의무감이 어떻게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 5가지 핵심적인 족쇄를 하나씩 분석하고 해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편안함이 아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입니까?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현재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남성에게 암묵적으로 수능을 강요합니다. 모나지 않은 사람, 항상 미소 짓는 사람,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포장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고 좋아요 하나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성은 자신의 본능적인 공격성, 결단력, 그리고 건강한 이기심을 억제하도록 학습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면의 힘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감정과 기대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감정적 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감, 이유 모를 무기력함, 그리고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정작 자신의 문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다가 결국 아무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둘러싼 시스템이 설계한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제 그 함정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함정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무감의 함정,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감. 이것은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가장 기본적이고 파괴적인 증상입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까? 무리한 부탁을 받고도 상대방이 실망할까 두려워 마지못해 수락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정신적 바이러스입니다. 강한 남자와 약한 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약한 남자는 자신의 아니오가 관계를 망칠 것이라 두려워하지만 강한 남자는 자신의 예가 갖는 무게를 압니다. 그는 자신의 예가 진심 어린 헌신과 집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부탁에 예라고 답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의미 없는 곳에 흩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 당신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나의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나의 목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을 과연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이 거절불능의 심리적 뿌리는 깊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이 곧 상대방에 대한 거부이며 이는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칭찬받았던 기억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낼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신의 거절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 가치로만 판단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아니오는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남아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착취하려는 사람을 구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작고 단호한 연습에서부터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혹은 나중에 알려줄게요와 같은 모호한 대답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통을 잠시 유예할 뿐 결국 당신을 더 큰 공영에 빠뜨립니다. 대신 간결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 할 때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 업무에 집중해야 해서 도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장황한 변명이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대해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전략적 거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부탁을 거절하는 냉소주의와는 다릅니다. 전략적 거절이란 당신의 핵심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성공한 사람과 정말로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한 곳에 집중될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고 그 외의 모든 부차적인 것들,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소음들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키와 같습니다. 이 조타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는 다른 사람들의 파도에 휩쓸려 목적지 없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배를 직접 조종하는 선장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거절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잘 전달된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나의 이 부분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 위에서 성립됩니다. 서로의 공간과 한계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주는 관계는 불균형하고 위태롭습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소진으로 끝나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할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당신의 거절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초석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사람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강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거절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지고 강력해집니다. 일상에서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원치 않는 약속, 관심 없는 제안, 불필요한 부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예상과 달리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당신의 원칙을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갈대에게는 기댈 수 없지만 바위에게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아니오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의무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통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의무감, 즉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며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에 예라고 답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기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와 아니오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며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만 당신의 소중한 예를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는 평온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나아가는 남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인정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무감의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의무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무감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깊숙이 우리의 정신에 침투해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그것이 마치 당신 탓인 것처럼 느껴지며 불안해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고갈시키는 감정적 함정입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간관계의 온도 조절 장치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 진실을 압니다. 즉,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감정과 반응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은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선택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적 책임감은 종종 공감 능력과 혼동됩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지만 감정적 책임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전자는 건강한 연결을 만들지만 후자는 당신을 감정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공감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함께 괴로워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위험한 감정적 책임감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함께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둘 다 익사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돕는 방법은 뭇에서 밧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흔들리면 누구도 당신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강한 남자가 제공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그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유리병 너머의 현상처럼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났구나. 혹은 저 사람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와 당신을 오염시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냉담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폭풍이 등대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등대는 그저 굳건히 서서 자신의 빛을 비출 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타인의 폭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함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으면 당신은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성장과 목표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감정과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할 때 당신은 그들의 성장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함정은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유혹입니다. 좋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칭찬을 통해 기쁘게 만들거나 선물을 통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이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당신의 행동의 동기가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당신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묘한 형태의 조종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뿐, 그 결과로 타인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사는 삶이며 진정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라는 변덕스러운 파도에 당신의 배를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굳건한 가치라는 닻을 내리십시오.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의무감을 극복하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수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 자신의 평온과 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이 덕을 실천할 때 당신의 행동 자체가 주변에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이 강한 영향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무감의 함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갈등을 피하려는 의무감입니다. 좋은 사람은 평화주의자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논쟁을 피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덮어두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강한 남자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지만 자신의 원칙과 경계가 침해당했을 때는 기꺼이 맞서 싸웁니다. 그는 갈등이 반드시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건설적인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갈등 회피의 심리적 기저에는 거절의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것이라는 원시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하며 부당한 대우에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인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내면에 분노와 원망을 쌓게 만듭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이유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곪은 상처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며 그때는 처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직면하는 단기적인 불편함이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고통보다 훨씬 낫습니다. 강한 남자는 이 사실을 알기에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갈등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괴적인 싸움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기려는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강한 남자는 이런 감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는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핵심적인 원칙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 있는 유연함입니다. 건설적인 갈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첫째,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되찾게 됩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둘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덮어두었던 문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려 논의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함께 겪고 해결해 나간 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밋밋하게 유지된 관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배가 더 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방법은 낮은 수준의 의견 불일치부터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마음속으로는 다른 메뉴를 원하면서도 아무거나 좋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A 메뉴가 좋은데 다들 어때? 라고 당신의 선호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회의 시간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신 당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용기 내어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당신에게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진실을 말하고 건강한 토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침묵은 책임의 회피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성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적 용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너의 의무를 다하라. 당신의 의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무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당신의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문제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얻는 거짓 평화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통해 얻는 진짜 평온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강한 남자의 길입니다. 이 세 번째 의무감, 갈등을 피하려는 의무감을 정리해 봅시다. 좋은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허상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침묵이 더 큰 해악을 낳을 때 기꺼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감정적인 싸움꾼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전사입니다. 그는 갈등을 파괴가 아닌 창조의 과정으로, 단절이 아닌 더 깊은 연결의 기회로 전환시킬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회피하고 있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중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마주할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무기력한 관중에서 당신 삶의 주도적인 플레이어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동의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네 번째, 의무감의 함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많은 유능한 남성들을 평범함에 머무르게 만드는 교활한 족쇄입니다. 바로 지나친 겸손에 대한 의무감입니다. 우리는 겸손은 미덕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오만과 자기 과신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건강한 자신감과 자기가치 인정마저 잘난 척으로 치부하며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취를 축소하고 자신의 능력을 애써 감추며 칭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짜 겸손에 덫에 빠집니다.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빛을 스스로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제대로 알릴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입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지나친 겸손의 뿌리에는 질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나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가르치는 첫 번째 스승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취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보석은 아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성취는 당신이 갈고 닦은 보석입니다. 그것을 당당히 세상에 내보여야 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질투할 것입니다. 그들의 편협한 시선 때문에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겸손과 거짓 겸손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언제나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반면 거짓 겸손은 이미 이룬 성취와 명백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기 기만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훌륭한 발표를 칭찬했을 때 아닙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좋게 봐주시니 기쁘네요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꺼이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길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그 기쁨을 스스로에게서 훔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할 때 그것을 듣는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전문성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밝히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밝히는 일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활용하여 팀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당신이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겸손한 일꾼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이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과 기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당신이 이룬 작은 성공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좋습니다. 어려운 협상을 성공시킨 일, 새로운 기술을 배운 일, 계획했던 운동을 마친 일 등. 이 기록들은 당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기록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의 성과에 대해 물을 때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 기록에 기반하여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분기에 매출을 15% 성장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뢰를 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고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겸손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진정한 거인은 자신의 키를 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세상에 요구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나친 겸손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번째 의무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기 검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미덕은 당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세상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짓 겸손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당신의 성취를 당당하게 인정하십시오. 칭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밝게 빛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남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춤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실현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의무감의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선 4가지 의무감의 근원이자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심리적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암묵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스스로 추측하고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행동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기뻐할지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으며 이 무의미한 노력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남김없이 소진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미리 파악하고 충족시킴으로써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면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실망할 수 있고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의 표정과 말투를 해석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기대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런 무의미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 애쓰는 대신 명확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암묵적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종종 오해와 원망을 낳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A를 원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R을 준비했지만 사실 상대방은 B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당신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며 혼자 상처받고 원망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비극은 불필요한 추측과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명확성을 강조합니다.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측의 안개를 걷어내고 직접 물어보고 당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원하는 것이 있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떤가요?
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기중심성, self-centeredness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은 타인을 무시하는 이기주의, selfishness와는 다릅니다. 이기주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건강한 자기중심성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기대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원칙에 맞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에 다른 사람의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당신 자신의 가치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중심을 잡고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축에는 아무것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인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암묵적인 기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끌려다니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는 대신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당신은 결과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는 나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얻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의무감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실천적 조언은 가정을 멈추고 확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에 대해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직접 물어보십시오.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독심술사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하고 정직한 소통 위에서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소모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에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만들어내는 5가지 파괴적인 의무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감,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의무감, 갈등을 피하려는 의무감, 지나친 겸손에 대한 의무감, 그리고 암묵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 이 5가지 족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당신의 정신적 자유를 옭아매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당신을 평범함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 모든 의무감의 공통된 뿌리는 바로 통제권의 착각과 외부 지향성입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과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서 찾으려는 나약함입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지혜, 즉 내적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당신의 행동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지 거절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엄하게 행동할지 비굴하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칙을 지킬지 타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이 바로 당신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이 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이 됩니다. 강한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기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무의미한 노력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세상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빠지는 대신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종종 당신을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만 강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당신을 유능하고 주도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세상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훈련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듯 당신은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고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며 필요한 갈등을 마주하고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보를 요구합니다.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익숙한 착각 속에 안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한 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지식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서 끊어낼 첫 번째 의무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연쇄 반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예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아니오에 저항할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 관계는 어차피 당신의 인생에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더 강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준을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잃는 과정이 아니라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파테이아, 즉
외부의 사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5가지 의무감은 모두 외부의 자극, 즉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무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당신을 아파테이아의 상태로 이끄는 핵심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당신의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의무감에 가장 깊이 얽매여 있습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피곤하고 불만족스러운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원인을 아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힘입니다.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는 명확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모든 전략은 결국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파생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에 거절하고 당신의 정신 건강을 존중하기에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기에 갈등을 마주하고 당신의 성취를 존중하기에 당당히 드러내며 당신의 주체성을 존중하기에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종종 자기 학대로 이어지지만 강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자기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의무감,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감으로 다시 돌아가 심화된 전략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거절을 넘어 우리는 가치 기반 거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탁이 당신의 핵심 가치나 장기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치가 가족과의 시간이라면 주말에 갑자기 잡히는 비생산적인 회식 제안에 대해 죄송하지만 주말은 가족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거절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당신의 원칙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사람들은 변명을 하는 사람은 얕보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존중합니다. 당신의 거절에 당신의 가치를 담으십시오. 두 번째 의무감,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의무감에 대한 심화 전략은 감정적 거리두기 훈련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다가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10가지 세어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은 그의 감정이지 나의 감정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 작은 멈춤이 당신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드셨겠네요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이것은 그의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느낄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그의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들어주는 안정적인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무감. 갈등을 피하려는 의무감을 극복하기 위한 고급 기술은 비폭력 대화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먼저 객관적인 사실, 당신이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 그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했어를 표현합니다. 이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 나는 우리의 약속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를 원해 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최소한 10분 전에는 미리 연락을 줄 수 있을까? 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의무감. 지나친 겸손에 대한 의무감을 깨부수기 위한 심화 훈련은 자기 홍보, 셀프 프로모션, 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력, 기술, 성취를 하나의 매력적인 스토리로 엮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엘리베이터 스피치처럼 1분 내외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음번에 네트워킹 자리나 면접 혹은 중요한 미팅에서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와 같은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준비한 강력하고 흥미로운 자기 서사를 통해 당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키십시오. 스토리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성공에 스토리를 입히십시오. 다섯 번째 의무감. 암묵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근절하기 위한 궁극적인 전략은 기대 관리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초기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당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에 대해서는 초기에 그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나는 밤늦게 전화 통화하는 것은 힘들어. 대신 주말에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누자와 같이 당신의 경계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기대를 설정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오해와 실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배려입니다. 이 5가지 심화 전략을 당신의 무기고에 추가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리더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검증해온 실전 무기입니다. 이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인간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의 의도대로 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드라마와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당신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강한 사람이 되는 길 위에서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당신은 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원칙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해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 힘을 기르고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당신은 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결국 정체와 후회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결국 성장과 자유, 그리고 자기 실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두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소수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어떤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잠재력을 배신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를 깨울 시간입니다. 거절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예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 것에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예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자동적인 반응일 뿐,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이 허락하는 몇 안 되는 예는 엄청난 무게와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과 집중을 얻어낸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를 아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예를 현명하게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CEO의 마인드입니다. 감정적 책임감에 대한 오해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냉혹하게 대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존재감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의 폭풍우에 휩쓸리고 있을 때 함께 휩쓸리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기댈 수 있는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평온을 지킬 때 당신은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정감 자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공감하되 동화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지지의 핵심입니다. 갈등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갈등을 위협이 아닌 데이터로 여기십시오.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중요한 가치관의 차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덮어두면 문제는 계속해서 당신의 관계를 좀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면 당신은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갈등은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관계만이 진짜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취 목록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취는 그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당신은 성공에 집착하거나 실패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의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확신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성취를 과장 없이,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고 기록하는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당신의 서사를 자신감 있게 세상에 들려주십시오. 세상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오해는 말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챙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입니다. 성숙한 성인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확률을 스스로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감옥에서 나와 소통의 광장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이 5가지 의무감의 덫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결국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그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연극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반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작가이자 감독이며 주연 배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조연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연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룬 개념들은 당신의 직업적 성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여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건설적인 갈등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팀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사람은 더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명확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자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은 당신의 직업적 성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강한 인간이 될수록 당신은 더 유능한 프로페셔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최우선으로 하라.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결정이 나의 내면의 평온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평온을 해칩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당신의 평온을 파괴합니다. 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성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성체를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힘의 일부가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연결되십시오. 스토아 철학 고전을 읽으며 당신의 지혜를 더 깊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힘과 자유를 추구했던 위대한 정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의 여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강박, 즉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리며 이따금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채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며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 자체를 존중하고 그 과정 속에 모든 당신을 긍정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좋은 사람이라는 거대한 착각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뒤에 숨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5가지 의무감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이 족쇄들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과거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한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존중을 얻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진정한 자유와 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꺼지지 않을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지적인 소수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끊어낼 첫 번째 의무감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선포하고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